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모레부터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매업종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원과 트레일도 개방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43개 주가 이번 주말부터는 봉쇄령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잔스홉키스 대학의 한 연구원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기준에 충족하는 주는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격이 미달하는 줄 알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해준 악덕 CPA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행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이틀 동안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저기온이 70도를 웃돌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 3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격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각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공인회계사들이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다 받아 챙겼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레부터는 LA 카운티 지역의 일부 소매업종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픽업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도 문을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입니다. 모레부터는 LA 카운티 내 일부 소매점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는 금요일부터 필수 업종 외에도 일부 업종들에 대한 제한적인 영업 활동을 허가했습니다. 골프장과 트레일을 비롯해 꽃집과 서점, 의류점과 토이샵, 그리고 스포츠 용품점과 자동차 딜러샵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 쇼핑이 아닌 픽업만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재개방을 위한 5단계 로드맵을 공개하며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제한적 영업 허가는 2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일부 저위험군 업소 등 2단계에 포함된 나머지 업종들도 곧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마지막 5단계가 되기까지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 내 확진자는 추가 확진자 851명을 포함한 28,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시 정부도 8일부터는 소매업종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경우에는 셧다운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명 기자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또다시 셧다운시킨다. LA시 정부는 의류와 스포츠용품 그리고 장난감 등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허용하지만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할 경우 경제활동을 다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 소매업소 운영 재개는 업소 안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픽업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없는 기준에서 운영을 재개한다는 겁니다. Businesses that might be allowed to open now might find themselves closed again, or access to public spaces will again be tightened up or restricted. 오는 토요일부터는 골프장과 등산로도 오픈할 수 있게 LA시가 허락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 당국은 금요일부터 버스나 전철, 그리고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everybody take this step and cover their faces on buses so that other riders and bus operators can stay healthy.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를 주시해 경제활동을 완전 재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결정하겠다는 시정부의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미 전국적인 규모에서는 모두 43개 주가 이번 주말부터는 봉쇄령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전인 기자입니다. 여전한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전국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 주말 안에 경제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택 대피령을 내렸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43개 주입니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이번 주부터 20명 이하의 야외 모임을 허가했습니다. 손님 수를 절반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식당 영업도 재개됩니다.
텍사스주의 미용실과 네일샵 등은 일정 지침하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리처드 베서 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대행은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만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We just had one of the deadliest months in American history in April. We're on track to kind of match it again in May.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천해온 것처럼 손을 잘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며 경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는 현재까지는 한 개의 주도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제 활동을 시작했거나 오는 주말부터 다시 재개하는 주는 모두 43개 주. 하지만 백악관의 재가동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 케이틀린 리버스 연구원은 오늘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백악관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버스 연구원은 일부 주들은 신규 확진자가 최소 2주간 감소하는 첫 번째 기준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를 위해서는 나머지 3가지 기준도 충족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버스 연구원이 밝힌 3가지 요건은 감염자 추적 능력과 검사 역량, 그리고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마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전 국장대행 리처드 베서 박사도 성급한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한 코로나 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서 박사는 코로나 접촉자를 추적할 인력과 안전하게 격리할 장소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민간 부문 일자리 감소폭이 무려 2천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는 4월 민간 부문 고용이 2,024만 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이후 최악의 일자리 감소 수준입니다. 연방노동부의 고용보고서는 오는 8일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공인회계사 CPA분들, 악덕이 아니라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줄 알면서 각종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대행해주는 한인 공인회계사들이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한인 김모 씨. 서류 미비자 신분이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받게 도와주겠다는 한 한인 CPA의 말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CPA에게 수수료 $100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실업수당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한인들을 속이는 일부 한인 CPA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제대로 끝내주시지도 않고 어떨 때는 클레임만 열어놓고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클레임을 거신 건데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서 또 돈을 또 요구하고. 이런 일부 악덕 CPA들이 챙기는 수수료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300 선. 영어가 불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노린 겁니다. 심지어 한인의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봉사하셔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사람들 도와줄 생각을 해요. 지금 LA 한인회는 상습적으로 한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부 비즈니스들을 카운티 정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절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류 신청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도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한국문화원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동영상을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진 대면 접촉을 영상물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와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한국 역사부터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까지 영상물은 10분 미만으로 짧지만 간결하고 재미있게 역사에서부터 사회까지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새롭게 선보인 쇼트 앤 스윗 한국 역사문화 영상 시리즈입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의실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예술, 한식, 한복 등 이런 한국 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각각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유튜브에 업로딩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세미나에서 배우던 내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영상물로 제작했습니다. 모두 6편으로 역사부터 시작해 시조와 건축 양식, 그리고 한복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계획입니다. KCC LA를 치고 들어가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스타들,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한국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고요. 국악원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한국의 전통 무용, 한국 미술. LA 한국문화원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 소개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저 기온이 70도를 웃돌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벤트라 카운티 그리고 밸리와 인랜드 지역에는 90도가 넘는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밤 9시까지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힐스 그리고 베벌리 힐스와 롱비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오는 금요일 밤 9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내일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LA 지역은 내일까지 90도 초반대 날씨를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80도 초반대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는 70도 후반대로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는 폭염이 강타함에 따라 쿨링센터 8곳을 가동시켰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뉴욕과 LA 등 미 전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어린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닥터들은 소아 다기관 염증 질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미 25명의 어린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은 모두가 코로나 항체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TF팀을 없애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고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는 압박은 오늘도 계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손승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을 무기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팀 해산 내지는 축소 방침을 확인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는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So we'll be leaving the task force indefinitely. We'll see. You know, at a certain point that'll end like things end, but we'll be adding some people to the task force. 백악관 대응팀은 초기에는 파우치 박사 등 전문가들의 활약으로 신뢰를 얻었지만 점차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살균제, 인체주입 발언 등 즉흥적이고 비과학적인 답변을 쏟아내면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It should have never happened. Could have been stopped at the source. Could have been stopped in China. It should have been stopped right at the source. And it wasn't.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유례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확실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거대한 증거가 있다는 기존 발언에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던 학생들이 숨지는 일이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중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 시간에 1000m 달리기 측정을 하다 운동장에서 쓰러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N95 방역 마스크를 쓰고 달렸습니다. 그보다 엿새 전 허난성의 한 중학교에서도 N95 마스크를 쓰고 달리던 3학년 학생이 숨졌고 지난달 14일 발생한 저장성 사례까지 포함하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다 숨진 학생이 한 달 사이 3명이나 됩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마스크 착용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심각한 산소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身体不太好的话，我们再戴上这个口罩，再在一种缺氧状态下，它的耐受就相当差，可能会导致危险的发生。 오랜 자가격리 생활로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방역 기준 준수만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분노도 쏟아졌습니다. 당국은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체육 시간에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마스크를 벗기 애매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선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 과목을 취소했고 일부 도시에선 체육 활동 시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닥터들의 결론대로 갑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20대 남성입니다. 시속 3km로 천천히 걷다가 시속 6km로 속력을 올려 심장박동수, 혈압, 그리고 혈액산소 포화도를 측정합니다. 이번엔 미세먼지를 94% 막아주는 KF94 고기능 마스크를 쓰고 같은 측정을 진행해봤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빠르게 걷자 수축기 혈압이 126에서 141로 상승했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95%로 미세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걷게 되면 좀 더 숨이 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국립의대가 건강한 임신부 20명에게 N95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시켜봤더니 평균 1회 호흡량이 23%, 분당 호흡 횟수는 25.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능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건 몸의 보상작용으로 별 이상이 없지만 격한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의 보상작용 범위를 벗어나 폐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며 마스크가 땀에 젖으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마스크가 젖을 경우에는 미세하게 있는 구멍을 막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까지 호흡능력이 더 떨어지는데요. 심폐 능력의 한 60에서 70%만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기능이 높지 않아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한국에 수입돼 판매됐던 일부 수입 차종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찬복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적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은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14종입니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건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차량엔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의 주입량을 주행 20에서 30분 후부터 줄어들도록 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가동률이 낮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배출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요소 소명이 많으면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작상의 좀 그런 불편함, 어려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건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을 비롯해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당시 미비했던 배출가스 시험 기준이 원인입니다. 이 적발된 경유차들은 과거에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보지 않고 실내 시험만으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4만여 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3개사에 8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의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종업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LA시가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LA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렌트와 고용, 가정폭력 등 주민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헌팅턴과 라구나 비치 등 오렌지 카운티 해변들이 점차 오픈하고 있는 가운데 뉴포트 비치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포트 비치시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오늘 해변 오픈 승인을 받았다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조깅과 하이킹, 자전거 타기, 서핑 등의 활동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광욕은 금지되며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15년 동안 서류 미비자를 고용해 임금을 착취해온 한인 업주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해온 최모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19년 사이 허위 소셜 번호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서류 미비자를 불법 채용하고 규정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장기간 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는 업주는 130만 달러 이상의 재산권 몰수와 함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랭글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최상혁 박사가 나사의 발명과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최 박사가 나사에서 활동하면서 200편 이상의 논문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43개 기술에 대한 특허권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오 나노 기술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2008년 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릭스 치즈 크래커 샌드위치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안전위원회는 리콜 제품은 패밀리 사이즈 21.6온스 박스 포장 제품으로 박스에는 치즈 맛이라고 소개돼 있지만 내부에는 땅콩, 버터 맛 과자가 들어있다며 엘러지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제서야 코로나 금진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들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립니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코로나 금진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초기부터 부실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흘 이상 계속돼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도 이틀 이상은 고열 증상이 있어야 한다. 지난 2월 중순 일본 정부가 정한 감염 검사를 받는 기준입니다. 검사 문턱이 높아 의사가 진단 검사를 의뢰하기 어려웠고 검사를 의뢰해도 보건당국이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가 지난달 말까지 독일과 이탈리아는 약 3,000건, 한국은 약 1,200건인데 비해 일본은 고작 188건에 그쳤습니다. 검사 부족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나흘 이상 발열 같은 검사 기준 수치를 모두 없애고 의심 증상만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平熱も人によってそれぞれですから、高熱だと思った方はすぐ行っていただく。 일본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미 자구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각 자치단체들은 보건소 등 당국을 거치지 않고 의사 판단으로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승차 검사나 도보 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고 강변하지만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유럽의 독일과 영국도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에는 독일 프로축구도 무관용 상태에서 개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되 수위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과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열 수 있게 되고 음식점과 호텔 등도 이번 달 안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도 이번 달 중순 이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An dem wir sagen können, dass wir das Ziel, die Verbreitung des Virus zu verlangsamen, erreicht haben, unser Gesundheitssystem vor Überforderungen schützen konnten. 영국도 봉쇄 조치 완화에 동참합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of course there will be a time to look at what decisions we took and whether we could have taken different decisions. 이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상점들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이탈리아도 2달 만에 제조업과 건설공사 등을 정상화하며 봉쇄 조치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 EU 집행위원회도 올해 19개 회원국 국내 총생산 GDP가 7.7%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시기상조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의 일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패션계 움직임부터 확인해볼까요? 카메라 앞에서 모델이 한껏 옷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 소재, 색깔, 무늬는 천차만별이지만 하나같이 입과 코 주변을 가리는 디자인입니다. 미국의 예술가가 선보인 옷들인데요. 호흡기 덮개와 두건이 달린 드레스 등 올렸다 내렸다 혹은 탈부착식으로 마스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방역 기능이 흔한 패션 요소가 될 거라는 건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빨간불이 켜진 패션업계가 불황 타개책을 찾느라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대세인 요즘 자동차 극장 인기라던데 여긴 한술 더 떴네요. 보트를 타고 음악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예술가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홀로 보트 위에서 믹싱 장치로 음악을 쏟아내면 소규모로 모여 보트를 타고 쫓아다니면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중계해 비록 한자리에서 물살을 함께 가르지 못해도 얼마든지 듣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예술 공연 문화. 역시 돌파구는 아이디어에 있는 것 같죠? 한 번쯤은 슈퍼카 타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억소리 나는 고가의 슈퍼카를 직접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이 내린 손재주 아닐까요? 위풍당당하게 마을을 누비는 슈퍼카 한 대. 낮은 차체에 날렵한 외관.
많은 사람들의 꿈의 자동차로 여기는 그 억대 슈퍼카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수록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베트남에 사는 남성이 골판지로 만든 건데요. 정교하게 잘라 차 외관을 재현해 엔진 장치 위에 씌운 거라고 합니다. 나름 튼튼하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몰에도 덧발랐다고 하네요. 재료비를 아무리 쏟아부었다 쳐도 실제 슈퍼카의 문짝 하나 값이나 될까요? 하지만 여기에 들인 열정과 남다른 재주는 섣불리 값을 매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독특한 매력의 뮤직비디오 한 편 감상해 보시죠. 붉은 조명 속에서 스르륵 움직이며 노래하는 모습이 오묘한 분위기를 선사하는데요. 영국 출신의 예술가가 집에서 직접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제작, 소품 설치, 촬영에 출연까지 어디 하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요즘. 대체 남들은 어떻게 보내나 궁금했는데 이렇게까지 생산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건 허용한다더니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가짜 반려견입니다. 미국에 사는 남성이 직접 만든 건데요. 설마 이렇게라도 꼼수를 부리려는 건 아니겠죠? 웃자고 내놓은 아이디어일 텐데 어째 살짝 안쓰러워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미국까지 생중계된 한국 프로야구. 크고 작은 화제 연속입니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에 생중계된 NC와 삼성의 개막전에 대한 현지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승리팀 NC는 미국 전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서 4위에 올랐고 NC 구단 트위터엔 NC를 응원하겠다는 미국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NC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앞글자여서 인구 1,000만 명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NC를 응원하겠다며 몰려온 겁니다. KBO 리그 특유의 화끈한 방망이 던지기를 멋지게 선보인 NC 모창민도 제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고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심판들의 역동적인 동작도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주먹을 땅으로 내리꽂는 이영재 주심의 삼진 판정 동작은 잔디 깎는 기계에 시동을 거는 것 같다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외야 담장의 대형 광고 사진 속에 피자를 들고 출연한 개그맨 김준현 씨는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며 뜻하지 않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관중석은 텅 비었지만 한국 프로야구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LA 카운티, LA시의 추가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되는 추세가 기대만큼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은 분명히 재개해야 하고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까지 완화되지 않을까 걱정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